네, 반갑습니다. FPSO형 트렛의 이멀전 셧다운 밸브의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 적용 및 시일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많은 정보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한국여과장의 박치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FPSO형 트렛에서 가장 많은 설비가 이멀전 셧다운 밸브가 되고요. FPSO형 ESDV는 놀속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 밸브 한도가 실투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럴 경우는 이제 파셜 스토크 테스트 적용이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파셜 스토크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으면 dangerous detected failure rate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파셜 스토크 테스트에 의한 다이그노스틱을 중복 적용해서 밸브 고장률을 과도하게 낮춰가지고 잘못된 시일 계산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브의 PSD 주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IC6158 파트 2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시일 계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셜 스토크 테스트 적용에 대해서 시일 계산 방법을 조사하고 미국 엑시다사에서 개발한 EXC 렌시아2를 적용해서 적합한 고장률을 적용해서 시일 계산에 적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과제는 저기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지원하는 FPSO형 트렛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렛에 여기 이멀전 셧다운 밸브가 많은 게 여기 해저에서 웰헤드에서 라이즈를 통해서 이렇게 원유가 올라오게 되겠는데 이 원유를 압력이 상당한 압력으로 올라오게 돼서 이거를 이제 초크 밸브가 어느 정도 압력을 감소시켜서 이 탑사이드를 보내주게 되는데 만약에 초크 밸브가 고장이 나서 좀 많이 열렸다 이렇게 되면 탑사이드에 있는 모든 압력 용기가 동시에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초크 밸브 고장으로 조금 열렸을 때 뒤에 있는 셧다운 밸브를 닫아가지고 이 탑사이드의 압력 용기들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가 뭐냐 하면 밸브가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한 80% 내지 70% 닫으면서 이제 결과 사용된 힘이라든지 공기압의 힘이라든지 시간 등을 분석해서 이제 에러를 감지를 하는 이런 테스트가 이제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운전 중에 테스트를 하는 거죠. 셧다운 중에는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자동적으로 주기적으로 부분 동작 테스트가 적용되었다면 밸브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단 범위를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장률을 이제 람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람다 dangerous undetected failure에서 람다 DD dangerous detected로 변경되면서 진단 범위인지만큼 람다 DU가 감소를 한다. dangerous undetected failure rate가 감소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정 고장 비율이 결과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군요. 그림이 지워졌네요. 네. 아무튼 처음에 이제 dangerous undetected failure가 이만큼 차지하던 게 이게 이제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만큼 많던 게 이제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하게 되면 dangerous undetected의 일부가 dangerous detected로 바뀌면서 dangerous undetected는 상당히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safe failure fraction도 증가를 하고 PFD average는 낮아지면서 CL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 하는 구성도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 명령을 내려주는 게 하트용 오픈스테이션이 별도로 있고요. 이 화면에서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 명령을 내려주면 이 하트 통신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하트 멀티플렉스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라인 컨디셔너를 통해서 이렇게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용 포지셔널까지 시그널이 이어지는 이런 복잡한 구성이 되겠는데, 이렇게 할 경우는 이제 라인 컨디셔너라든지 하트 멀티플렉스 이게 이제 이중화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서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국내에 셧다운된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객관적인 이유도 되는데요. 이걸 개선한 게 이제 요 라인 컨디셔너라든지 하트 목스에 들어가는 요 회로를 요 아날로그 아웃풋 모듈 안에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날로그 아웃풋 모듈은 이렇게 이중화를 시켰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트용 회로가 고장이 나더라도 이중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장이 셧다운될 이유도 없고 회로도 훨씬 심플해졌죠.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하트 통신도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게 돼요. 많이 기술이 개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 밸브 쪽은 어떻게 개선되냐 하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예전에 밸브 설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솔 밸브가 있고 볼륨 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액추에이터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데 솔 밸브 혼자서 빼내려면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키 이그조스트 밸브를 통해서 약 세 군데서 빼지도록 이렇게 하면서 밸브 셧다운 시간을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볼륨 부스터라든지 킥 이그조스트 밸브가 고장률이 낮은 제품이 나오면 되는데 여기 고장률이 커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실2나 뭐 실3가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이제 솔 밸브라든지 킥 이그조스트 밸브 요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사이즈 큰 게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액추에이터 쪽으로 공기압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파셜 스롭 테스트도 하고 셧다운도 직접 이걸로 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포지션 하나로 실3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실을 계산할 때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밸브 페일리어 레이트 표기 예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저기 CCI라는 밸브 액추에이터가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with, without, partial stroke test 이렇게 해서 certificate에 보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 많고 그 다음에 저기 failure rate dangerous detected가 뭐 1.2에 10에 마이너스 무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밸브는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할 때 안 할 때 똑같이 1.2에 10에 마이너스 9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은 이제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안 할 때는 dangerous detected라는 게 존재할 수 없고 항상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는 사람은 이제 따라서 제로로 바꾸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대로 넣으셔서 엉뚱하게 계산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정직하게 만들어진 이제 페일리어 레이트 서티피킷을 보면 이건 이제 국내 어느 밸브 모델의 그 엑시다 서티피킷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안 할 때 이렇게 람다 DD가 제로고 람다 DU는 580이다. 근데 만약에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하면 이 582 중에 309만 람다 DU dangerous undetected고 람다 DD는 이제 dangerous detected는 273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정직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실 계산하는데 그대로 보시고 하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안 할 때 요 고장률을 가지고 실 계산을 한번 해본 게 되겠습니다. 세이프 페일리어 프랙션을 계산해보면 분모 에너지 4가지 고장률을 다 더하고 분자에 포괄 사고로 이어지는 dangerous detected만 빼고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52%가 나왔습니다. 52%는 60% 이하이기 때문에 실반밖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밸브 한 개면 하드웨어 폴트 톨러런스가 제로가 되고 실반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한 기준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이프 페일리어 프랙션이 75%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60%를 넘어서게 되면서 실2 등급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하는 이 밸브를 또 1하고 2로 이렇게 꾸미면 하드웨어 폴트 톨러런스까지 1로 올라가게 되면서 실3를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실3 인정받은 공장 보면 대부분 밸브가 시리얼로 2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브 페일리어 레이트 서티피킷의 아주 나쁜 예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BV라는 그 프랑스의 선구협회에서 발행하게 되는데 밸브의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 다이그노스틱 커버리지를 0.9로 90%로 잡아놓고 이렇게 고장률을 아주 낮춰놨습니다. 그럼 이게 다이그노스틱 커버리지가 90%가 되려면 운전 중에 밸브를 90% 이상 닫았다가 열어봐야 되는데 그 정도면 거의 공장 셧다운 시켰다가 다시 살리는 거나 같습니다. 근데 이런 테스트를 할 유저가 전 세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유저가 운전 중에 그렇게 셧다운 시켜가면서 운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밸브 고장률을 낮춰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고장률이 낮은 제품이다, 이렇게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는 이런 이제 다이그노스틱 커버리지를 적용해서 발행된 설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실 계산할 때 사용하면 안 되겠죠. 엔드 유저가 밸브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닫아가면서 할 엔드 유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certificate의 dangerous undetected failure, 요 앞에 이렇게 나왔었죠. dangerous detected failure가 얼마다. 요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실 계산한 예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PCI 액추에이터를 쓰고 멜레스라는 이런 볼밸브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이제 4.28의 C-5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분명히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한 기준이기 때문에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하는 람다 DD 1.2하고 람다 DD 1.2를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밸브 쪽은 정직하게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했을 때 펠리어 레이트가 얼마가 된다. 아주 정직한 설티피케이션이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렌시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중에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 계산 기능을 이렇게 아래 체크를 하시면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우리는 20% 정도만 닫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개월마다 계속 반복 실시를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일부 계산 공식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또 가능합니다. 실 계산이 가능한데, 이렇게 할 때는 페일리어 레이트를 아까하고 다르게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람다 DD가 1점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안 되고, 여기는 람다 DD가 이제 제로로 되고 람다 DU에 요거 1.2 플러스 1.2.4를 넣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밸브 같은 경우는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 안 할 때 페일리어 레이트를 이렇게 정직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요 페일리어 레이트를 그대로 넣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엑시다 레포트를 뽑아보면 이제 여기는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적용 안 할 때는 까만색으로 페일리어 레이트가 나있고,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적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로 해서 이제 이 길이가 실술이다. 그래서 5.34의 C-5는 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설티에 있는 람다 DD 적용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PFD가 증가할수록 이제 공장의 사고확률은 커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잘못된 실렌시아 PFD 계산 적용 사례가 되겠는데, 이 경우는 이제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밑에는 적용한다 이래놓고 여기 페일리어 레이트는 어떻게 넣냐면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실제로 적용했을 때 람다 DD 1.2 넣어놨고, 여기도 밸브도 1.3그 덴저러스 테스트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파셜 스트로크 적용하고 요 밑에서도 적용하고 이중 적용하게 되버리죠. 그래서 페일리어 레이트 PFD 보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3.41의 C-5. 이거는 잘못된 계산 방법이라 이거죠. 중복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 관련된 리콰이어먼트 IC6108 파트 2에 나오는데,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이 다이그노스틱 커버리지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IC6108 문구에 다이그노스틱 테스트 인터벌하고 테스트 실시한 시간의 합이 MTTR, mean time to repair보다는 반드시 작았을 때만 다이그노스틱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C 코드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MTTR 보통 몇 시간 적용해서 실 계산하냐면 8시간 적용해서 실 계산하거든요. 8시간이면 밸브 교체하는데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8시간마다 해야 된다는 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 국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기로는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하셔야 된다. 한 달을 넘어가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이제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적용해서 실 계산 시에는 이제 설티피킷의 보장률을 무작정 인용하지 말고 원리를 이해해서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설티피킷의 보장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나 EX 실렌시아 PFD 적용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EX 실렌시아의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 적용 공식보다 보수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저는 요거를 가능한 더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6118에 언급된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 중에는 MTTR 이내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는 이걸 지키기 힘드므로 한 달 주기에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가 일반적으로 권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가